안녕하세요. 운을 좋게 하는 개운 방법은 사주를 보완하는 오행 환경을 만든다거나 계명하는 방법 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살을 맞대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하폰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상성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궁합이라고 하여 예로부터 중요시 해왔습니다. 나의 배우자 운은 내 사주에서 어느 정도 정해진 것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상대방 사주가 내 사주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나의 배우자 운이 나아지거나 악화될 수 있어서 궁합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일지궁이 충이 되어서 배우자 운이나 재물운이 나쁜데 상대방이 나의 일지궁과 삼합되는 사주를 가지고 있다면 단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주가 안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를 보완하여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고 사주가 좋은 사람끼리 만나도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궁합풀이는 사주명리를 기반으로 하여서 신뢰성을 높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궁합 보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사주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사주는 임의로 넣어보겠습니다. 사주가 맞으면 메뉴에서 남녀 궁합을 클릭합니다. 사주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하나 더 나옵니다. 여기에 상대방의 사주를 입력합니다. 입력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궁합볼 대상자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결과 보기를 클릭합니다. 결과를 봐보겠습니다. 응용별 종합 결과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남녀 궁합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보기 쉽게 종합적으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남녀 간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적인 호감 지수로서 속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의 호감 요인과 빨간색의 비호감 요인이 모두 높다면 서로 상쇄되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격 조화로서 생각이나 뜻이 잘 맞는지 어울림 정도를 말합니다. 성격 조화가 좋으면 서로 이해를 잘하고 나쁘면 갈등이 많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겉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협력 성취로서 사회적인 성공에 서로 도움이 되는지를 말합니다. 시너지가 좋으면 사주가 서로 보완되어서 혼자일 때보다 사업이나 출세에 더 유리하게 됩니다. 종합 결과는 이해가 쉽도록 A등급부터 D등급까지 7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리별 궁합 종합입니다. 사주 간 비교 항목별로 요약하였고 주요한 특징도 나열하여 한눈에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요 항목은 크게 4가지인데 모두 중요합니다. 첫째는 오행이나 조후가 조화되는지인데 부족한 오행을 서로 보충해주면 좋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는 궁합 명식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지지와 지지 간의 합충 등 관계의 결합력입니다. 지지 간의 합이 들면 좋고 형충이나 원지는 좋지 않습니다. 셋째는 천간과 천간 간의 생극 결합력입니다. 간합이나 상생은 좋고 상극이 되면 나쁩니다. 넷째는 천간과 지지 간의 통근 투출 결합력입니다. 나의 천간이 뿌리가 없을 때 상대방 사주에 뿌리를 내리면 좋습니다. 항목별 상세한 설명은 아래 부분에서 이어집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각각의 배우자 운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궁합은 각각의 배우자 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각자의 배우자 운이 어떤지를 먼저 참고해야 합니다. 남성의 배우자 운을 보면 그래프 두께가 얇아서 배우자 인연이 약하고 빨간색 그래프가 길어서 복도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인연이 약하므로 복의 영향력이 적어서 최악은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는 인연은 강한데 복이 나쁜 경우입니다. 여성의 배우자 운은 그래프가 얇아서 배우자 인연은 약하지만 복이 있는 편입니다. 항목별로 상세히 봐보겠습니다. 오행분포 비교입니다. 각각의 오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직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사주가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봐야 하고 온도가 중화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즉 조후가 조화되는지 보는 것인데 사주가 둘 다 조열하거나 냉습하여 유사하면 서로 동질감은 느끼기 쉬우나 서로에게 좋은 영향은 주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사주의 온도가 서로 반대이면 성격이나 취미 등의 이질감은 있으나 서로를 보충하는 관계가 되어 좋습니다. 강한 물과 강한 불이 만나는 것은 조후 측면에서는 온도를 중화시켜서 매우 좋습니다만 아래에서 살펴볼 오행상으로는 충이나 상극되는 경우가 생기기 쉽습니다. 충이나 상극이 생기면
다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궁합은 둘 다 차가운 물수 오행이 왕하고 특히 여성의 금과 수 오행이 왕하여 둘 다 차가운 사주로서 오행 조화가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지지끼리의 결합력입니다. 양쪽 지지 간의 형충파의 원진 등이 되는지 짝지어 보는 것입니다. 특히 년지와 년지끼리 비교하는 것을 흔히 띠궁합이라고도 합니다.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고 하는데 4살 차이가 나면 년지끼리 삼합이 되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띠궁합이 궁합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러 요인 중에 하나에 불과하여 5%도 되지 않습니다. 띠가 안 맞으니 궁합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지끼리의 가장 나쁜 결합은 좌우충과 같은 상충인데 금방 뜨거워졌다가 오래 못 가서 다툼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주에 지압이 있어서 묶여 있는데 궁합에서 상충을 하면 오히려 지압을 풀고 활성화시켜서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삼합입니다. 내 사주에 자가 있고 상대방의 신진이 있어서 신자진 삼합이 되는 경우입니다. 마음도 잘 맞고 일도 잘 풀리게 됩니다. 지압도 서로를 보호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상충이나 원진, 형충파해 등은 좋지 않습니다만 삼합이나 지압이 함께 있으면 나쁨을 해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 관계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은 천간끼리의 결합력입니다. 천간끼리 간합이 되면 모든 것을 상쇄시키므로 대체로 좋습니다. 생하는 관계에 있으면 좋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십간이 있으면 좋습니다. 다음은 천간과 지지의 결합력입니다. 나의 천간이 뿌리가 없어서 쇠할 때에 상대방 지지가 뿌리가 되어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천간에 정관이 있는데 지지에 뿌리가 없어서 쇠한 경우에 상대방 지지가 정관의 뿌리가 되어주면 좋습니다. 상대방 사주와 통근이나 투출이 잘 되면 결합이 잘 되는 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주간 결합력입니다. 공망이나 명궁, 천을귀 같은 신살들로 궁합 보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강신약 조화입니다. 한쪽이 신강하다면 한쪽은 신약한 게 조화를 이루어 줬습니다. 둘 다 신강하면 주도권 다툼이 발생하고 둘 다 신약하면 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의 성향 비교입니다. 개인 사주에서 궁합과 관련된 항목을 뽑아서 비교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사주에 나타난 성적 욕구 수준을 비교하고 차이가 많으면 감점합니다. 다음은 전통적인 궁합법을 참고하도록 보여줍니다. 택일법에 의한 궁합으로서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궁합 관계의 변화입니다. 부부 관계가 평생 똑같지 않고 변하는 이유는 10년마다 사주의 대운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대운 흐름이 바뀌면 사주가 변하고 사주가 변하면 궁합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화기운이 필요한데 나의 대운에서 화운이 들어오면 도움을 주는 관계로 좋아지게 됩니다. 관계가 언제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그래프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초록색 그래프가 높으면 관계가 좋아지는 요인이 많은 것이고 빨간색 그래프가 높으면 관계가 나빠지는 요인이 많은 것입니다. 궁합이 나쁜 시기를 잘 넘기는 방법은 접촉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궁합 보는 법을 설명드렸는데요. 궁합을 보는 항목도 많고 기륭이 혼재되어 있어서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샘플 사주로 몇 번 봐보시면 보는 안목이 생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